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민동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없었을 동안에 기레기 선언이라는 또 아주 공전의 히트작이 나와가지고 저도 아주 잘 들었는데 말이죠. 지난주 그 방송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 미디어 오늘은 작은 오보에 굉장히 민감하다. 뭐 큰 오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작은 오보라도 뭐 상대가 이 오보에 대한 정정 혹은 해명,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독자들에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러는 기풍 있고 상당히 뼈대 있는 언론사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동기 국장께서. 요구는 했죠. 네. MBC 쪽에서 네.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해가지고 예. 언제 뭐 몇 시에 예. 이렇게 출석을 해달라. 예. 그러면서 미디어 오늘의 보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 자료를 첨부를 하거든요. 예. 그럼 제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료를 봤더니 예. 주장이 맞아요. MBC 예. 쪽 주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네. 얘기냐면은 MBC 쪽에서 먼저 이렇게 자료를 건네기 전에 네. 미리 좀 살펴봤을 때 그렇죠. 이거 잘못됐다? 그랬을 경우에 MBC가 올 때까지 이거 그냥 뭉개야지? 이럴 마음이 없는 언론사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럴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전에 발견을 했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그럼요.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는 사과드린다. 이러면서 바로 잡을 언론사가 바로 미디어 오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주간에 네. 뉴데일리하고 뭐 뉴스파인더 뉴스 파인더 그리고 미디어 워치. 미디어 워치 뭐 이런 데서 말이죠. 네. 민동기 국장이 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엉뚱한 걸 얘기해 놓고도 바로 잡지도 않는 후한무치한 그런 언론인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더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하고 예. 김용민 PD를 예. 같이 그렇게 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제 뭔가 사실과 많이 좀 달라 보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죠. 예. 네. 뭐 이를테면은 지난번에 우리 민동기 국장이 MBC가 민동기 국장을 상대로 낸 형사 소송 그것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해가지고 결국 그냥 고소장 내는 걸로 그치고 말았다. 이게 기소가 됐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곧바로 방송에서 사과드렸고요. 또 정정했죠. 정정을 8월 29일 방송에서 8월 29일 방송에서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뉴데일리 등 이 언론사들은 말이죠. 저희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당연히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민동기 망신당했다. 이렇게 기사를 쓴 거지요. 제목이 대충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사과나 해명을 전혀 안 했다면은 그 기사는 타당한 거죠. 그렇죠. 또 그런 비판에 우리가 수긍하고 또 존중해야 되고요. 그럼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우리 뉴데일리 등 이 언론사들이 말이죠. 저희들의 8월 29일 방송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저희 쪽에서 최종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어찌 됐든 8월 29일 방송 네. 혹은 예. 8월 30일 업로드된 팟캐스트를 방송을 들으셨다면 네. 그런 기사를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 그 10월 10일인가 그 방송 때 또 네. 검찰이 저를 기소했다는 내용도 방송을 또 해드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시간차가 좀 있을 뿐이지. 예. 저희로서는 다 이제 사과도 하고 정정도 하고 예. 그리고 검찰이 나를 기소했다. 네. 이런 것도 방송을 통해서 알렸는데 예. 왜 이런 기사가 나가게 됐을까? 네. 조금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민동기가 자기가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10일 방송 때 예. 검찰이 나를 기소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 전했거든요. 방송을 했거든요. 예. 근데 뭘 도대체 그런 내용을 방송을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뭐 유포를 했다는 둥. 그래 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소가 됐다. 민동기 뭐 허위 사실을 얘기해 놓고 나중에 기소가 돼서 사과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대망신을 당했다. 예. 뭐 이런 취지의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뭐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뉴데일리라든가 네. 뉴스파인더나 예. 미디어와치 쪽에서 김용민 PD한테 혹시 뭐 확인 전화 이런 게 왔습니까? 저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저도 전혀 받은 일이 없습니다. 예. 저희 쪽에 간단히 확인만 했으면 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글쎄 말입니다. 예. 안타까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다른 어려운 과정도 필요 없고요. 방송을 들었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명하고 또 사과까지 한 거를 다 들었을 텐데 왜 그렇죠. 그건 안 듣고 그런 해명과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지 네. 참 안타깝고 이해가 안 사실 됩니다. 그때 통지서에 그냥 무혐의만 날라왔기 때문에 예. 더더군다나 남부지검에서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른 채 무혐의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그 통지서를 검찰로부터 받아가지고 민동기 국장이 그러면은 그 사건이겠거니 하고 그렇죠. 이제 짐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검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제가 직접 이제 확인을 하러 가보니까 그게 예. 아니었고 예. 그래서 착오를 했었고 예. 대단히 죄송하다. 예, 이게 검찰에 가서 확인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방송 때 민동기 국장이 와가지고 제가 착오가 있었다.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8월 29일 날. 그렇죠. 김용민 PD하고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네. 자세히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10월에 이르러서는 결국 기소가 됐다는 내용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뭐 저희는 뭐 나름대로 진실을 말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뭐 대망신이니 뭐 남이 하면 뭐 불륜이고 자기 하면 로맨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깝고 예. 약간 어이가 없는 것은 예. 이미 미디어 토크 방송을 쭉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 김용민과 민동기가 예. 잠깐 착오를 했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정정리 사과를 했고 예. 더더군다나 기소까지 했다. 네. 검찰이 네. 민동기를. 네. 그 내용은 미디어 토크 청취자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네. 그 뒤에 부분을 우리 뉴데일리 그리고 뉴스파인더 미디어워치 쪽에서는 네. 안 들으신 건지 어떤 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예. 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분명히 하신 거죠. 근데 오보를 세 개 매체가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도 있나?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예. 뉴스파인더 기자와 네. 미디어워치 쓴 기자는 예.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기자 이름은 같은데 네. 정확하게 어디 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예. 뉴스파인더와 미디어워치에 동시에 이제 게재를 예. 했더라고요. 네. 참 그래서 저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네. 유감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과 유감만 표시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사안은 좀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런 저희가 판단을 나름대로 했죠.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방송이 나가는 날 이미 변호사와 얘기를 끝냈고요. 네. 민사 소송을 저희가 그렇습니다.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는요. 예. 형사까지 걸으라고 음. 어찌나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던지. 예. 근데 누차 제가 이 미디어 토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네. 매체와 예. 그리고 기자에 대한 형사 소송은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보도와 네. 그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사 소송 정도로 끝내야 되는 거지. 네. 가급적도 소송까지 안 가는 게 좋죠. 예. 근데 이제 저와 김용민 PD의 생각은
이번 건은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예. 조금 좀 심했다.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오보였는데. 예. 예. 조금만 성실했다면. 그렇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은. 네. 충분히 살필 만한 내용이었는데. 네. 충분히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네. 기본적인 팩트 오류였기 때문에. 네. 참으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소송에 임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라면은 시원하게 얘기하고 말 텐데. 그렇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또 소송에 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네. 누가 들어도 별 문제 삼기 힘든, 이런 표현으로, 저희가 이번 민사소송에 임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과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큰 선물이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장겸 MBC 보도국장님에게도 고소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저희도 그 권리를 한번 누려볼 마음을 먹었고요. 네.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데스크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데스크가 그 팩트 체크하라고 그 데스크의 역할이 부여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안타깝네요. 보니까. 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자, MBC가 시사교양국도 아니고 교양국으로 이름을 바꿨더만요. 바꿨죠. 예, 바꿔놓고 또 그 교양국마저 없앴다. 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MBC 사실은 정확한 그거는 한참 정성기 때는 시사교양국. 예. 예. 이때가 한참 전성기 때였죠. 그렇죠. 일단 PD 수첩. 그다음에 MBC 스페셜. 네. 불만제로. 예.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굵직한 어떤 선 굵은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MBC 시사교양국 시절 때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예. 이번에 안광한 사장이 예. 원래 시사교양국이었다가 또 시사 제작국이었어요. 예. 김대철 전 사장 때. 오. 근데 거기서 또 약간 분리를 또 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사교양 PD들의 이런 조직력과 영향력, 결속력 이런 거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예. 김재철 사장 이후부터. 예. 근데 이번에 교양국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은 예. 이거의 마지막 수순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MBC가 내세운 교양국 폐지의 논리는 네.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수익성. 아니, 최고의 지상파 방송 중에 하나인 MBC가 무슨 방송에서 수익을 내려고 해요? 또 공정성, 이런 거 침해되는 거 아니에요? 돈 되는 거면 다 방송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저는 그 MBC 방향성에 대한 예. 판단, 예. 비판, 지지, 이런 거는 각자 다룰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조직 혁신으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예. 그러면서 예. 교양국 폐지를 확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예. 그러면서 폐지를 한 게 불만제로 업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불만제로 업 프로그램이요. 예. 10월 29일 방송을 끝으로 이제 없어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예. 이거 재밌는 프로그램 없었어요? 이 재밌어요, 되게. 또 유익하기도 했고요. 재밌는 프로그램인데다가 예. 이 프로그램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내 프로그램 품질 지수 QI라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서 4위입니다. 4위. 4위. 예. 예. 1위가 예. 시청률 면로만 봤을 때 예. 왔다장보리 40.4%로 1위. 그리고 간판 예능 프로그램이죠. 무한도전. 예. 진짜 사나이. 예. 그 다음이 사내 프로그램 품질 지수 평가에서 4위를 기록한
불만제로 업이었습니다. 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예.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차원에서 교양국 폐지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없애버렸습니다. 예. 저는 이 MBC가 표방한 이런 대외적인 어떤 이런 논리가 예. 과연 솔직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음. 더더군다나 지난 6월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도 받았습니다. 이게 방심위가 주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무슨 한국 PD연합회나 전국 언론노동조합이라든가 네. 이런 시민단체가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심의위가 수여하는 이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도 받았는데 언제? 지난 6월. 지난 6월에 네. 그 박효정 뉴라이트 그렇죠. 위원장 체제에서 그 체제에서 현재 심의위 체제에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무슨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예. 프로그램 자체가 예. 대단히 완성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뭐 불만 제로가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만 제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이런 악덕 기업주 또 악덕 업체 매장 이거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건 이념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아니 도리어 시장 자본주의 체제의 적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굉장히 우파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불만제로 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이 수익이지 네. 속내는 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속내가 뭐냐? 속내. 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예. 저의 분석도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관련 기사를 계속 써왔던 예. 미디어 오늘의 김도연 기자의 분석도 아니고요. 예. MBC 내부에서 예. 특히 이제 해체 대상이 되고 있는 예. 교양국 PD들이 예. 과연 안강한 체제 때 이 교양국 폐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예. 그런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뭐냐? 네. 이번 조직 개편이 예. 무슨 수익의 증대, 효율성 이런 거보다는 뭐 그거는 이제 뭐 지어낸 말이고. 그렇죠. 한마디로 정부, 박근혜 정부와 예. 새누리당을 겨냥한 예. 안광한 사장의 승부수다. 승부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손수건을 흔들듯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액션이다. 그렇죠. 아니 안광한 사장이 뭐 지금까지 흠잡힐 일도 없었고요. MBC를 아주 권력의 굉장히 이로운 방향으로 보도를 한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예. 지금 MBC가 네. 역시 이제 이것도 여러 PD들의 의견을 종합을 한 건데요. 보도국 같은 경우에는 MBC가 사실상 지금 장악이 되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시용 기자라든가 MBC 노조 파업 170일 동안 벌인 파업 이후에 네. 들어온 경력 기자 예.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MBC 경영진이 보도국을 장악을 했다. 네. 이 표현이 정확하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국은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라든가 당시 한참 전성기 때 시사교양 PD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약화되긴 했지만 예. 아직도 그 멤버들이 예. 흩어져 있긴 합니다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예.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예. 언제든지 그들의 역량이 프로그램을 통해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네. 안광한 사장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 현재 예. 입지가 탄탄한 상태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안광한 사장은 기자 출신이 아니라 PD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PD 출신 MBC 사정으로서 뭔가 MBC 조직 장악력을 자기가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예. 대외적으로 이 대외적이란 얘기는 예. 정부 여당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네.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 MB 정권 초기에
그야말로 정권의 근간을 흔들었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 그렇습니다. 그 단초가 됐던 게 바로 PD 수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PD 수첩이 속한 시사교양국 이 씨를 다 말려 버림으로써 네.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사인을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소지도 있군요. 그게 예. 교양국 다수 PD들이 저희 김도영 기자를 비롯해서 미디어오늘 기자들한테 네. 자기네들이 분석한 그런 평가고요. 네. 지금은 이제 해직이 되셨지만 해고가 되신 상태에서 뉴스타파 앵커를 맡고 계시긴 합니다만 예. 최승호 선배도 예. 그런 분석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 임기 3년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네. 가져가기 위해서는 예. 뭔가 지금 타임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아마 이걸로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 예. 이런 분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말이죠. 너무 쫄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했다. 그렇죠. 식의 논법을 자꾸 쓰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저 권력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예. 자, 교양국 PD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최승호 PD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예. 자, 이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 이분들이 정확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예. 거기에 한 표를 던진다. 한 표가 아니라 예. 지금 타임에서 굳이 이렇게 조직 개편을 단행할 여러 가지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교양국 PD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강한 사장이 이번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저 입장에서도 예. 제가 보는 분석도 역시 이건 승부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MBC 진짜 완전히 뉴스는 도저히 볼 수가 없겠더군요. 특히 그 세월호 유족들 그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대통령 한번 자기들 한번 봐달라.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뭐 그렇게 소리치면서 외치고 있었는데 세 겹으로 가린 그런 인해장막 거기를 빨간 카페트. 나는 솔직히 빨간 카페트가 원래 그렇게 깔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박 대통령을 위해서 깔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를 걸어가면서 본척만척하고 갔단 말이죠. 네. 이게 사실은 진짜 뉴스인데 오늘 민동기 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니까 말이죠. 오늘 조간신문들 일면을 딱 걸어놓았는데 이렇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을 외면하고 걸어가는 모습 이걸 일면 사진으로 실은 신문은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밖에 없었다.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거 보면서 말이죠. 이 세 군데 신문이 말이죠. 지금 주인이 없는 신문사입니다. 주인이 없는 신문사예요. 뭐 한국일보는 지금 누구한테 뭐 내가 가느냐 마느냐 뭐 지금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인이 없단 말이죠. 한겨레 국민주 경향신문 사원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사들은 언론의 정도를 걷는 거예요. 언론의 정도를 걷다 보니 일면에 실을 사진감은 당연히 세월호 유족을 외면하고 걸어가는 박 대통령의 모습. 이거로 골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뭐 종이신문 보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저는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를 보는 독자들과 나머지 신문을 보는 그런 독자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역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그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불량식품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먹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 땡길 때 먹는 그런 건데 아니 그렇다면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언론 콘텐츠 중에 좋은 콘텐츠를 골라봐야 마땅한데 왜 돈 주고 불량식품을 그렇게 사서 먹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 특히 조중동 이것도 왜 돈 내고 보냐 이거예요. 저 지금 정말 이 청취자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이런 신문들이라도 좀 많이 좀 아껴주시고 읽어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요즘엔 또 신문을 안 봐요. 안 봐요. 조중동도 안 봐 이제는. 안 봐요 진짜. 그래서 신문 시장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데 약간 저는 조중동을 이렇게 보면서 상가에다 갖다 놓는
우리 업주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신문을 이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사주 자신의 기득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렬히 봉사하는 이런 신문을 왜 보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깝죠. 예. 예. 그 신문사에 종사하시는 우리 이 분들이 혹시 미디어 토크를 들어서 마음의 상심함을 느끼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를 뺀 나머지 신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인이 있는 신문이고요. 그렇죠. 그 주인이 뭐 정말 언론 문화 창달을 위해서 신문을 만들었겠어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신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불량식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양소가 없는 그 음식이 불량식품 아닙니까? 잘못된 권력자들을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그런 정도인데 이 장악당한 주인이 있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비판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국민일보가 조용기 목사 비판한 거 봤어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의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막 띄워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힘이 없다 싶으면 혹은 자기에게 별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혹은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력이다 싶으면 그냥 짓밟고 침뱉고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독자보다 사주가 더 우위에 서 있는 이런 신문을 왜 돈 주고 보냐 이거야. 뭐 공짜로 넣어주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왜 돈 주고 보냐 이거예요. 공짜로 넣어줘도 저는 안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공짜로 넣어주면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특히 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집은 뭐 무슨 신문 오려 가지고 뭐 이렇게 제출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날에는 저기 우리 산에 있는 신문 다 가지고 집에 가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문들 이제는 또 방송들도 많아졌죠. 이런 방송들은 외면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이틀 동안 예. 어제와 예. 그러니까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들어가는 그 장면. 예.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비정상의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구나.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 어떻게 하다못해요. 예.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라도 예. 그런 약간 이미지 연출은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약간 절망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목요일자 신문을 보면서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네. 그 사진 그 사진 한 컷으로 얼마나 많은 걸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진이 실린 곳이 3군데밖에 없었다는 거. 네. 또 한 번 절망을 했습니다. 예. 네. 뭔가 비정상이에요. 이 지금 사회가. 이 나라가 비정상이기도 하고 네. 비정해요. 그렇습니다. 비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진짜 비정하고요. 예. 약한 자에 예. 대해서 예. 이 사회에 대한 배려가 이 사회가 너무 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에이구. 오마이TV 보도. 박 대통령은 옆에 있던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의 인사를 받으며 미소까지 보였지만 끝내 유가족들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을 하며 박 대통령을 기다린 유가족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TV 뉴스K 보도.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연설 후 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오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시지 않았느냐며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별한 대답 없이 듣기만 했다고 새누리당 조영 정책위의장이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는 박 대통령을 향해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서 있는 방향을 잠깐 쳐다봤을 뿐 이번에도 유가족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저희한테 무슨 짓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와 관련한 지상파 방송 3사 보도. KBS는 끝부분의 한 토막. 연설에 앞서 세월호 유족 60여 명은 국회 현관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 약속하셨잖아요. SBS는 제목, MBC는 딴청. MBC의 진정한 관심은? 오늘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떤 대목에 중점을 뒀는지 숫자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라는 단어가 59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안전이라는 말인데 19차례나 언급됐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는 몇 번을 받았을까? 윤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측에서 29차례 박수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휴대전화에 몰두하거나 조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해 과연 언급했을까 하는 점. 그러나 전혀 없었고, 다만 세월이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딱 2번. 그런데 이런 것.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차세대 전투기 F-35 선정, NLL 대화로 공개, 사드 미사일 한국 배치,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에 있는가?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한반도 평화 메신저 정욱식, 이제 전쟁과 폭력, 공포와 협박의 가짜 안보와 작별하라. 지금 똑똑하고 안전한 진짜 안보 교양서가 왔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도서출판 서해문집.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 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이,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제가 신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신문 시장이 정말 위기죠. 아, 굉장히 위기죠. 예. 얼마나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예. 미국, 유럽 유수의 언론들마저도 예. 거기는 종이신문이 아무리 지금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저는 이런 표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다 그거는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은 종이신문 독자들이
아직도 꾸준히 있습니다. 예. 그런 나라에서도 디지털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은 예. 신문 미래가 예. 밝지 않다. 예.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되게 빠릅니다. 예. 예. 휴대폰도 빠르고 너무 빨라요. 인터넷도 빠르고 뭐 정말 너무 빨라서 예. 신문 솔직히 이 국가의 성장도 뭐 남들 한 300~400년 걸리는 걸 50년 만에 다 해결해 뚝딱 예. 예. 왔잖아요. 그렇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예. 신문 산업의 팽창도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하향도 예. 추락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문 시장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사라지고 이럴까요? 모두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예. 상당한 신문사들이 미래가 예. 이렇게 굉장히 좀 우울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전망을 그래서 사실은 이 조중동이 종편을 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나갈 길은 방송이다. 방송이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잡았는데 네. 그 방송에는 또 미래가 있을까요? 지금 지상파나 케이블도 하향세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 앞으로 예. 규모나 덩치가 큰 네. 언론사들 예.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점점 예. 미디어 자체가 예. 1인 미디어화가 되고 있고요. 뉴스 콘텐츠 자체도 예. 지금은 콘텐츠들을 각 개인이 찾아가는 예. 골라서 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0년 안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로 아마 서비스를 하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저는 뭐 연예라든가 정치에는 관심 없고 예. 연예, 네. 문화, 예. 북, 예. IT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예. 그러면 예. 그런 뉴스들만 저에게 제공받는 디지털로 예. 쫙 아침에 예. 신문 구독하듯이 그렇지. 그런 어떤 서비스가 일반화되는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예. 종이신문은 필연적으로 네. 영향력이라든가 네. 수명이 네. 단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언론들이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이런 정파적 색깔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지금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나 통하는 신문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 근데 다른 진영에게는 뭐 적대시 되고 있는. 아 근데 제가요. 예.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에 수술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잠깐 청주에 또 내려갔다 왔거든요. 예. 이제 아버님 병간호를 하면서 예. 종편의 영향력을 네.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른바 그 어르신 세대의 종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제가 아침부터 예. 그 방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예. TV조선과 예. 채널A를 네. 틀어놓으시더라고요. 예. 도저히 제가 예. 이 정신적 고통이 좀 심해가지고 예. TV 바로 아래에 계시는 그 채널권을 가지고 있는 네. 어르신한테 예. 저 어르신 죄송한데 네. 채널을 다른 데 좀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돌리신 예. 채널이 예. MBN이었습니다. MBN. 근데 MBN에서 예. 전 청와대 제2대변인인 김은혜 예. MBC 전 앵커가 예. 진행하는 프로를 하고 있었는데 예. 박정희 예. 인간 박정희의 새로운 모습 네. 뭐 이런 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걸 보려고 채널을 틀었는데 예. 그 프로를 딱 보시니까 예. 어르신들이 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거 좀 갖다 놓으라고 그대로. 이 지역은 물론이고요. 예. 낮에 예. 제가 이제 병원의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일을 하지 않으시거나 특별하게 이 마실거리가 없으신 그런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종편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대선을 앞두고 예. 우리가 이 종편에 대한 문제를 네. 대처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약간 심각해질 수 있다. 그걸 다 내가 예견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하루 종일 켜보는 분들 네. 종편을
이런 분들에 대응할 수 있는 뭐 종편이 뭐 대단한 방송을 합니까? 안 합니다. 뭐 그냥 저 쓰레기 같은 그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네. 그럼 뭐 저기 박정희 띄워주고 박근혜 뭐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인간들 갖다 앉혀놓고 이제 계속 방송을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되도 않는 저 무슨 유병헌이가 뭐 무슨 유병헌이가 무슨 빤스를 입었느니 뭐 북한에 3인방이 와가지고 장어를 먹었다느니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방송하는 장어 진짜 이게 대박이었습니다. 무슨 단독이고 긴급인 이런 참 정말 전대미문의 방송을 하고 있는 종편에 사실 무슨 매력이 있다고 방송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러겠어요. 이게 틀어놓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조금이라도 재미없으면 바로 돌리거나 외면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아주 인내심을 갖고 봐주신다니까. 어르신들은 사실 방송에 나오는 걸 일단 믿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어르신들이나 혹은 뭐 이런 TV를 늘 시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네. 식당 네. 이런데 내내 우리의 컨텐츠가 송출될 수 있도록 뉴스가 이제 주된 컨텐츠인 방송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국민 TV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예, 물론 지금 한 시간밖에 못하지만은 시간대를 조금씩 더 늘려가지고 결국 낮 시간대 혹은 주간 시간대, 점심 시간대, 저녁 시간대 내내 틀고 있어도 뭐 손색이 없는 좋은 뉴스들, 공정한 소식들, 또 공정한 평가들, 평론들 이런 것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그 종편 보고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국민 TV 조합원 되시고 또 그래서 조합비 내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실천을 해야지. 그렇죠. 맨날 뭐 종편 걱정된다. 실행력과 예. 집행 이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게 뒷받침돼줘야 뭐 세상이 바뀌어도 뭐 바뀌지 못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이라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 앞으로 예. 신문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예. 방송은 예. 이른바 IT라든가 네. 모바일, 네. 뉴미디어 쪽 예. 이런 쪽은 예. 아마 젊은 층들 쪽으로 굉장히 이제 특화가 될 것이고요. 예. 이른바 종편 지상파들은 네. 이른바 장년층들이 보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콘텐츠가 특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지금 드라마만 봐도요. 네. 드라마만 예능을 국한시켜서 봐도 지상파 예능과 예. 케이블과 이런 쪽 예능은요. 예. 확실하게 타깃 세대가 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예. 때. 예.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더 이제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종편 보시는 분들도 좋아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항상 채널을 고정해 놓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브로드캐스팅 만인이 대중이 보는 방송이 아니라 소수 특정 계층 뭐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 지지하는 층들이 종편을 좋아하듯이 네. 그렇게 소비자가 결국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송사가 틀어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듣고 봤던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는 소비자들이 수용자들이 자기가 볼 또 즐길 누릴 방송을 찾아서 선택하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종편이 빠르게 자기들의 그 살 자리를 찾아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민 TV도 뭐 하여튼 내년에 뭐 그런 계획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은 예. 종편 시청률이 예.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러나 저는요 젊은 세대도 종편을 볼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절대로 그럴 일은 없고 정말 재미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토크를 갖고 말이죠. 아니 유병헌 빤스 갖고 한 20분을 토크를 하는데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진짜. 그에 대해서 토크하는 그 연사들도 참 창피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출연료 때문에 나오지 뭐 무슨 유병헌 빤스가 뭐 대단하다고. 아니 그 다음 소식 이 준비해온 내용을 보니까 요즘 언론계 동향 뭐 하나 소개하신다고요? 재밌습니다. 예. 제가 네. 특정 사는 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다만 예. 요즘 제가 한참 젊었을 때 기자 생활할 때 네. 이른바 이 용어가 예. 그 약간 일본 말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언론계 언어가 약간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예. 마와리 돈다 그러죠. 마와리. 예. 예. 출입처. 예. 특히 이제 수습 기자들이 예. 출입처를 많이 돕니다. 예. 주로 이제 병원, 경찰서. 예. 이른바 뭐 마포지구 예전에 뭐 저쪽
서부지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았어요. 예. 이를테면 뭐 서울역 이런 쪽을 커버를 하잖아요. 예. 그럼 뭐 남대문 경찰서, 예. 그리고 경찰서를 쭉 돕니다. 예. 그래서 수습 기자들이 맡은 경찰서를 쫙 돌고 예. 아침 일찍 예. 선배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이템 보고, 상황 보고. 그렇죠. 이런 게 있었다. 예. 그게 최근까지의 바뀌지 않는 그런 언론계 수습 문화였는데 예. 요즘 수습들은 네. 어떻게 하냐 이 얘기를 듣고 네. 굉장히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예. 수습 기자들끼리 단톡방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김용민 PD가 예. KBS 수습이야. 예. 내가 MBC 수습이야.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같이 이제 마와리를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 돌면 피곤하잖아. 예. 그러니까 김용민 PD는 예. 마포경찰서를 가. 예. 나는 남대문 경찰서를 가. 예. 그리고 보고 그걸 해. 예. 파악을 한 다음에 예. 서로 알려주는 거죠. 풀을 하는 거야? 풀을 하는 거지. 쫙 풀을 해가지고 예. 얘네는 이제 한 군데만 가면 되잖아. 그렇지. 한 군데만 가가지고 예. 쫙 카톡으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예. 이제 캡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지. 쫙 보고를 갔다 하는 왔다고. 거죠. 예. 근데 이제 요런 얘기들이 예. 캡들한테 보고가 되기 시작을 해서 그게 그 보고한 사람이 아마도 그런 사람이겠지. 그런 거에 같이 엮이지 않고 진짜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고 이 새끼들 꼼수 쓰네. 뺑기 쓰네. 이러고 바로 자기 캠프한테 얘기하지 않았겠냐 이거죠. 아니 근데 예. 이게 이런 문화가 예. 요 1, 2년 사이에 예. 확산이 돼가지고 확산이 됐어요. 이게 수습들 사이에서는 예. 당연히 마치 매뉴얼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요령이 생겼구나. 그렇죠. 요령이 생긴 거죠. 예.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예. 출입처를 새벽부터 이렇게 도는 이 문화가 예. 이런 교육 방식이 예. 과연 적절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예. 이제 막 교육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선수들이 이런 잔머리 수습들이 풀단 구성부터 하고 이 방송을 혹시 수습들이 들으시고 뭐 기분이 나쁘시다면 예. 뭐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웃었습니다. 그렇게 예. 요즘 수습들 참 잔머리 잘 굴리는구나. 예. 물론 이제 저희 미디어오늘의 예. 조현호 정치사회 부장은 예. 이런 정보를 받고 예. 이 자식들 격분을 했어요. 격분을 해서 이런 언론계 들어와서 새파란 것들이 기본부터 안 지킨다고. 근데 수습들이 머리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가봐야 뭐 상황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거기 있어서 새로운 뭐 정보를 얻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또 그렇게 오픈돼 있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식행위라고 걔네들은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요령으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실행에 옮기는 거 아닌가? 물론 위에다가 그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관철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위에다가는 뭐 허락을 받고 이럴 개체는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그렇게 풀단 구성해가지고. 근데 저는 대단한 게 역시 저 때와 지금 세대가 다르다고 느낀 게 저만 하더라도요. 출입처 이런 거 저희도 이제 언론사를 쫙 아침부터 그렇죠. 돌았거든요. 뭐 경찰서를 돌진 않겠지만은. 근데 가끔 이제 사건이 터지면 경찰서도 새벽까지 갑니다. 근데 이런 요령을 피워가지고 보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조현호 부장하고 제가 입사 동기예요. 근데 조현호 부장하고 저랑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머리를 굴릴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가 멍청한 건지. 아무튼 요즘 수습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보고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요런 얘기가 이제 퍼지니까 모 시경 캡이 수습들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그래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 위치 추적 앱을 깔면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얘가 집에서 짱 박혀서 보고를 하는지 어디서 보고를 하는지 출입처에서 스테이를 한 상태에서 보고를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약간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지. 거기에 반발 안 하는 애들이 기자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정말 비극 아닌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얘기가 이제 아이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침에. 네. 찬반이 나뉘었다는 겁니다. 미디어를 내에서. 미디어를 안에서. 그럴 수 있다 쪽과 그게 아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예. 아유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개인 정보, 위치 추적. 이게 너무 이건 언론사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 한쪽에서는 야 오죽했으면 그러겠냐. 예. 결국 그 의견은 이렇게도 갈리네. 풀단 구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쪽과 풀단 구성 아니 뭐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그런 거지. 뭐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쪽 이렇게 나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국민 TV는 뭐 요런 건 없습니까? 출입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어떤 아이템 따라서 오늘은 저기 가라 거기 가라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출입처 제도가 무작정 나쁜 건 아니다. 그건 이런 아니에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자기 전담 분야가 있어서 그렇죠. 또 거기 취재원들, 정보원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관리도 하고 네. 그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또 동의가 되지만은 근데 지금 수습들이 생각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지. 경찰서 가가지고 뭐 기계도 아니고 말이죠. 뭐 또 연합도 다 있는데 그렇죠. 연합이 더 취재를 잘하는데 뭐 굳이 우리가 가서 그걸 파악하는 것 자체가 허례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네. 정통으로 그 경찰서 마와리를 돈다 그러잖아요. 예. 잠을요. 예. 2시간? 요렇게밖에 못 잡니다. 진짜로.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꼼수. 꼼수를 생각해낸 게 아닌가. 예. 저는 이제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 참 요 녀석들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예. 뭔가 좀 우리 이 수습 교육 시스템 자체를 네. 뭔가 좀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봅니다. 맞아요. 예. 수습들 일단 뭐 기부터 죽이고 선후배 사이의 어떤 그런 위계 질서 이걸 확립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머리 받고 시작하자 이 말도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배 잡아가지고 네. 후배들이 옛날에는 동의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동의 안 하지. 그런 그렇죠. 파쇼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어떻게 지금 물론 정말 빡세게 그렇게 압박하면은 뭐 따라 엎디다 보니까. 네.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아는 어떤 직장의 경우가 그러한데, 근데 네. 그런 직장일수록 또 이직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예. 여기 말고 내가 있을 데가 없는 것 같으냐 하면서 이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참 씁쓸하네요 보니까. 시경캡들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뭐 무슨 앱을 깔지 말고 네. 인증샷을 보내라고 하면 어떨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인증샷. 이걸 보내면은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네. 자꾸 이런 현상이 심화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보고를 네. 화상 채팅으로 하는 그런 화상 채팅으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우리 수습 기자들 참 머리 좋네요. 저는 잔머리라고 보지 않고 일종의 요령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무슨 남대문 경찰서에서 어마어마한 큰일이 발생했다. 네. 그러면 거기 담당하던 수습 기자만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대박 나는 거죠. 예. 완전히 특히 뭐 그 상황에서 또 무슨 풀을 하고 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가정인데 예. 만약에 이게 수습끼리 풀단을 작성을 했는데 네. 남대문서에서 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예. 사실상의 특종을 할 수 있는 단독 보도를 할 수 있는 사안이야. 그러면 그 시각에 남대문 경찰서에 있었던 수습이 대박 나는 거고요. 나머지 수습들은 전문 용어로 네. 피박을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건 참 재밌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예. 저희가 항상 이런 하드한 얘기만 예. 안강한 사장,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예.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슈 중심으로만 이 사안을 쫓다 보니까 예. 요즘 젊은 수습들이 예. 요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시경캡들이 열받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는 군소리 없이 했는데 그거죠. 어떻게 니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렇죠. 뭐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수습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이걸 좀
건설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그렇죠. 리더다운 모습이에요. 뭔가 좀 체계적이고 예. 요즘 어떤 그런 젊은 친구들이 예. 정말 납득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예.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트레이닝 방식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그 조중동 말이죠. 네. 뭐 부수 확장 캠페인 이런 거 하잖아요. 아, 하죠. 부수 확장 캠페인이란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원이 정기 구독자를 몰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앙일보 기자 중에 6,247부 부수를 확장한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이분한테 예. 정말 개인적으로 예.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6,247부라. 요즘 그 신문 한 달 구독료가 얼마죠? 한 달에 15,000원 정도 될 겁니다. 15,000원. 네. 그렇다면은 이 6,300만 원, 네. 3,100만 원. 더하면은 월 1억씩. 그렇죠. 이게 구독료를 가져오는, 그런 부수 확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예. 7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예.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죠. 예. 3개월 정도 이 기간 동안 예. 무려 예. 6,247부. 어허. 이거는 기록인데? 기록이죠. 예. 근데 그래서 이분 뭐 포상 받았겠군요. 중앙일보가 예. 사원 확장 1위 사원에게 3천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부상으로 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3천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이분께서 받겠죠, 이제. 예. 1등을 했으니까. 예. 근데 저는 1등을 한 분도 대단한데 네. 2등 한 분도 대단합니다. 5,045부. 그래요? 네. 대박 났네. 대박이죠. 3등은 1,566부. 근데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다 네. 부장들입니다. 부장들이요. 어느 부예요? 1위는 예. 경제부장. 2위는 산업부장. 네. 3위는 사회부장입니다. 사실 1, 2위 경제산업부장 이 기업들 상대로 하는 그런 제가 국내 이제 부서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어떤 예.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 제가 이제 김용민 PD도 유심히 봤지 않습니까? 도대체 1, 2, 3위를 어떤 분들이 했을까? 근데 1위가 경제부장, 예. 2위가 산업부장이란 말입니다. 예. 경제부와 산업부는요. 예. 주로 이제 기업들,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유통부서를 비롯한 예. 대기업, 예. 뭐 중소기업 예. 다 포함됩니다. 예. 이런 쪽하고 굉장히 좀 밀접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서인데 예. 이런 식의 6,000부, 5,000부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예. 혹시라도 예. 요런 어떤 상황이 좀 가미가 된 게 아닌가. 뭐 쉽게 얘기해서 기업 그렇죠. 뭐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우리 신문 좀 구독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네. 근데 언론사 간부가 이런 요구를 했단 부장. 말이죠. 그것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편집국 내 경제부장도 산업부장이. 네. 뭐 신문 봐드리는 거 뭐 그거 어렵습니까? 해드리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독자 수를 확장했던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아니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저희가 한번 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6,247부, 5,045부가 가능합니까? 사실 미디어 오늘도 이런 네. 거 하거든요. 예. 이 붙여놔요. 예. 근데 그냥 정말로 네. 그냥 붙여놓는 겁니다. 가끔 그럽니다. 가끔 정말 이렇게 만나고 지인들 만나고 이러면 예. 돈 좀 버는 선수들한테는 예. 야 맨날 일간지만 보지 말고 예. 좀 그런 일간지가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지 미디어를 좀 봐라. 예. 이 정도 하고 말죠. 예. 근데 이런 성과를 낼 정도면은요. 상당히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 그 직책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조금은 마냥 좋게만 평가해 줄 수는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부 정도 이렇게 구독해주는 네. 그런 업체다. 그러면은 그 업체 비판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예. 뭐 결국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정성이 또 침해가 되는 것이고요. 네. 예, 물론 우리 중앙일보의 그분, 경제부장, 산업부장 그분들이 뭐 그런 음습한 확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아니죠. 근데 다만 이제 구조를 보니까 외피를 보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말끔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제가 참고로 예. 조선일보도 예.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사원 확장 대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예. 이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실적 1위 사원.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역시 당시 조선일보 산업 1부장. 네. 산업부장. 네. 2위가 예. 산업 2부장. 산업 2부장. 3위가 산업 3부장? 아닙니다. 3위가 예. 강효상 편집국장이었어요. 편집국장. 이거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강효상 편집국장께서는 우리 차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자식 관련해서 뭔가 정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 근데 봐요, 산업 1부장, 산업 2부장, 편집국장이 네. 사원 확장 실적 1, 2, 3위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예. 이분들이 가서 자 한번 봐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예. 당사자가 누가 됐든 예. 상당히 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이분들의 여러 가지 출입처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 예. 그래서 이것 역시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는데. 예. 역시 이번에 중앙일보 실적을 딱 보고 제가 느낀 생각은. 예. 이렇게 사원 확장 부수를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편집국, 보도국, 편성국, 방송국 내에서 이렇게 보도 제작, 편성에 관여하는 사람들, 그 방송의 공정성을 담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뭐 따와라, 어디 가서 뭐 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예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언론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또 부대 사업도 벌여야 하고 말이죠. 네. 그래야 하지만은 또 이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역할을 맡기는 거 이거는 한 회사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좀 신중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말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그 산업부장, 경제부장 이분들 큰 잘못을 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런 점들 감안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뉴데일리 뉴스파인더 그리고 미디어 워치 기자분도 한 주 동안 평안히 계시고 네. 저희 방송 또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애청해서 도움이 되잖아요. 오늘 민동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